안녕하세요. 리소TV의 이소영입니다. 제가 간호사 컨텐츠로 시작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전? 제 기억을 거슬러서 다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성향이나 공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제 기준이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왔고 문과였어요. 내신은 평균 3등급, 수능도 평균 3등급 이렇게 졸업하고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성적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어찌어찌 간호학과를 입학했네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때도 그 습관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교수님한테 불려갔어요. 왜냐면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만하고 설렁설렁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점점 떨어졌죠. 하지만 1학년 때 잡아놓은 성적 때문에 전체 등수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결론은 1학년 때 많이 놀지 않고 점수를 미리 따놔야 좋은 거죠.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공 성적을 올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무조건 암기를 무조건 잡아요. 제일 기본인 의학용어 과목이 있잖아요. 진짜 기본이지만 하지만 단순 암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접두, 접미, 어근, 연결형을 따로 분리해서 외우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의학용어를 보더라도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게 대충 어떤 부위, 어느 문제가 있는지 유추해낼 수 있고 연상이 가능합니다. 의학용어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임상에서도 계속 들리고 계속 보게 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저는 제일 쉬웠어요. 친구들이랑 나눠서 외워가지고 컨닝하진 않고 그냥 무조건 달달 외웠어요. 이게 자신에게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교양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양 점수로 따놓기. 동아리 활동은 제가 학과 공부에 도움이 안 될까봐 안 들었는데요. 그래도 드는 게 그쪽에서 교수님 성향을 파악을 하거나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3학년으로 갈수록 책도 두꺼워지고 전공 공부도 되게 많아져요. 저희 학교는 교수님이 만든 강의안을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시험 기간에 이거를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전공 책을 찾아가면서 이해했어요. 번거롭지만 복습. 저는 매일 그날 배운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보거나 집 가서 한 번씩 읽어봤어요. 이게 정말 바로 수업을 들어도 바로 까먹더라고요. 시험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복습한 게 쌓이다 보면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도 머리에 조금씩 생각이 나요. 시험 기간은 3주 전부터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했고 시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게 공부 계획서를 세웠어요. 시험 공부 기간을 3주로 잡았지만 개별과제, 조별과제, 쪽지 시험, 실습 등등 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이 금방 찾아와요.
4학년이 돼서는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미리 공고 날짜를 미리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4학년이라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 면접, BLS 자격증, 국가고시 준비까지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빠듯한 시기입니다. 토익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기 소개와 면접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가정하에 병원에서 정해준 최소 토익 점수만 넘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지원서 작성 시기가 대부분 4학년 1학기예요. 토익 만료 기준이 2년이니까 이 시기를 계산해서 미리 점수를 따놓는 게 좋거든요. 학기 중에는 공부랑 토익이랑 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이때 공부를 바짝 해서 점수를 따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은 취업에 문제 없겠다라는 이 정도 점수만 받아놨어요. 토익 점수 없이도 갈 수 있는 병원은 많습니다. 하지만 토익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병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고시 드디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 이게 떨어지면은 또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올 A 학점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고시에 떨어지게 되면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또 간호사로서의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보통 4학년 졸업 전에 그 졸업하는 해 1, 2월에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요. 응시하기 전 4학년 때 미리 취업할 병원이 확정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험이 합격률이 95% 이상이다 보니 그 병원에서는 국가고시 합격을 전제하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4학년이라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배운 것을 자신이 출연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지, 요약집, 기출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3가지로 공부를 했는데요. 국가고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제지는 이것저것 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문제집은 필통, 대관형 문제지, 요약집은 퍼시픽을 이용해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퍼시픽에 없는 내용 있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옆에 해설에 모르는 추가적인 부분이나 수업을 듣다가 처음 듣는 내용 이런 거는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요약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럼 외워지지 않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놨다가 국가고시 며칠 전에 그 포스트잇을 다 걷어와가지고 이렇게 공책에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이게 다 뭐 정신관리 기본? 요 파트마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모았던 포스트잇을 다 훑어봐야 돼요. 자주 틀리는 부분, 꼭 외워야 되는 문제, 또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교재를 봐도 패스하지 못하겠죠? 국가고시 공부 기간. 취업이나 면접에 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은 너무 촉박하고 3달은 너무 길어서 지치고 저는 국가고시 전 2, 3개월로 공부 기간을 잡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공부를 손도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학과 공부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기간은 2, 3개월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 공부 이거는 좀 컨닝 좀 할게요. 제가 다 외우질 못했어요. 저는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했어요. 성인은 간호학과의 헬. 병태 생리부터 간호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간호학의 흐름도와 같은 과목이라서 그만큼 어렵고 100번, 1000번 읽어봐도 1000번을 모르겠는 그런 과목. 이런 성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집에 가서 바로 복습. 반복해서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무작정 공부하기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서 따로 정리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는 그 퍼시픽 요약집을 다 잘라서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은 심장, 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무겁잖아요. 쪼개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모성은 해부학이 어려웠는데 막상 시험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해부학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산전, 산후간호, 정상간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은 성장 발달의 원리,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 질환, 정의, 특징 이런 간호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되는데요. 피아제, 프로이드, 에릭슨 이론들 있잖아요. 이런 건 꼭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제일 싫은 아기들이 몇 개월에 뒤집고 옹알이 하고 블럭 몇 개 쌓고 너무 싫었는데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지역사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론 부분이 각각 지역사회 파트에서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론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아서 꼭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은 방어기제 많이 나오잖아요. 방어기제를 잘 알아두시고 어떤 사례에 어떤 방어기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각 질환마다 방어기제가 다르니까 약물보다는 간호를 위주로 공부합시다. 간호관리 제가 고등학교 때도 취약했고 제일 싫어했던 역사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그냥 화가 나요. 그렇지만 꼭 외워야 한다는 거. 요약집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다 외웠기 때문에 그냥 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우세요. 간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양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을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하지만 무턱대고 암기를 하면 금방 까먹고 응용 문제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꼭 사진이나 그림을 참고하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야 어려운 문제도 적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기본 간호학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그 무거운 책 중에 들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림이나 사진을 꼭 참고하세요. 법규는 퍼시픽의 요약집에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을 개정된 부분 그런 거는 추가로 필기하면서 외웠어요. 법규는 법이잖아요. 개정된 거 말고 저도 비꼬지 않고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해에 국가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고 합격률도 95% 이상이지만 합격 못하는 사람도 1000명 넘어요. 그쵸?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면은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실제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기도 하고 저도 물론 이 시험을 봤었고 그 입장에서는 떨어질까봐 무섭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했지만 앞으로 국가고시를 보실 분들에게 조금만 덜 걱정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국가고시 보는 예비 간호사분들 화이팅!